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수많은 유혹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 바로 자신만의 관점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남자 취향 찾기 프로젝트 매거진 썰 시작합니다. 산업화 이전 시대의 맥주는 곧 풍족한 삶의 상징이자 공정한 대가였다. 함께 모여 맥주를 마시며 동업자들은 고결한 의식을 통해 은총을 나누어 갖는다는 느낌을 가졌다. 이게 바로 술이 가지고 온 결속력의 정체였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서로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무에 대한 약속이기도 했다. 농부와 수공업자는 맥주 냄새가 물씬 나는 생활이 곧 일상이었다. 노동이 곧 인생이었고 사람들과 어울려 즐기는 것조차 여가라고 부르지 않았다. 이런 사회에서 공동체가 함께 즐기며 결속을 다지는 유일한 방법은 맥주를 나누어 마시고 얼큰하게 취해 일상의 고단함을 잊는 것이었다. 맥주는 고대에서 자연이 내리는 선물이었으며 중세의 기본 보양식이자 수도원이 돈을 길어올린 셈, 때로는 보약인 동시에 또 때로는 악마의 유혹이었다. 근데 노동자 계급의 출현과 함께 맥주는 프롤레타리아가 너나 할 것 없이 즐기는 우정의 술이었다. 안녕하세요. 최태형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지입니다. 우와. 진짜 오랜만이네요. 일단 저희가 오프닝으로 한 그 내용은 야콥 블루메라는 분이 쓴 맥주 세상을 들이키다 해서 인용을 좀 했습니다. 그게 뭐 책인가요? 네, 책이에요. 좀 여기 앞에 있어요. 네. 왜 인용하셨죠? 김진호 기자. 최태형 기자가 써오라 그래서. 네. 하여튼 수고하셨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되게 나 이 변함없는 분위기 너무 좋아. 아 진짜 너무 오랜만이에요. 약간 진짜. 왜 모였는지 얘기하고 살짝 근황 토크를 할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네네. 오늘 왜 모였죠? 최태형 기자님이 모이라고 해서. 네, 네. 오래네요. 제가 오랜만에 삐삐를 쳤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오래 쉬어가지고 이제 여름이기도 하니까 바짝 맥주 타임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맥주 얘기. 맥주 얘기를 좀 짧게나마 저희가 사실 제가 고백하자면 시즌 2를 개판 쳐가지고 시계 어디 갔어요, 시계? 어디 갔어요? 참 면목이 없습니다.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났어요. 그러면서 시계니까 시간이 안 나죠. 무슨 얘기죠? 갑자기 아재 아재 개그를 개그. 치고 나이들도 먹어서 왔어 우리. 감 떨어졌네요. 네, 마이크가 아깝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름도 됐고 해서 시즌을 공략하기 위해서 잠시 맥주 타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좋아요. 네. 좋아요. 뭐 안타깝게도 우리가 잘 해가지고 이게 방송에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다시 녹음해야 될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오늘은 대충 떠들고 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사실은 이걸 한 이유는 여름에 요즘에 크래프트 맥주가 대단하잖아요. 맞아요. 네, 이 얘기는 좀 이따 하고 근황 토크를 하죠. 그다음 얘기 다 한 거 네. 아니에요? 너무 좋아. 김명지 아나운서님은 어떻게 네. 지내셨나요? 별거 없었어요. 근데 저 차 사고 좀 났었어요. 차 사고요? 11월에 차를 뽑았는데 네. 폐차했어요. 아 진짜로? 4월 초에. 무슨 차? 사고 크게 나서. 무슨 차요? 차가 뭐였는데? H사의 A 차량 가장 많이 몰고 다니는 작은 진짜? 차량이죠. 네. 집에서 엄청 반파. 스매싱 등짝 스매싱 장난 아니었겠네. 그 입원에 있어가지고 등짝 스매싱을 하지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입원해 있다가. 누가 잘못한 거죠? 김명지 제가? 아나운서가? 그러니까 뭔가 사각지대는 위험한 거예요. 진짜 아깝다. 번 돈 다 날라갔을 거 아니야. 지금 뚜벅이? 그쵸. 근데 보험금으로 차값 뽑긴 했어요. 그렇긴 해요 원래. 보험 된지 얼마 안 됐는데. 사기인가? 저 보험 아저씨한테 할 말이 없어요. 너무 미안해서. 다행이다. 그나마 다행이다. 그게 그쵸. 보험이죠. 멀쩡히 이렇게 걸어 다니고 있잖아요. 그죠? 네. 가장 큰 김진호 근황. 기자는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뭐 그냥 계속 수염은 그대로예요. 예,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살 많이 찐 것 같아요. 예, 살이 엄청 쪘고요, 진짜로. 뭔가? 김진우 기자는 요즘에 약간 다이빙에 빠져가지고 아 예. 어쩐지 카톡 사진. 네, 제가 일본에 요즘에 너무 많이 자주 가요. 네, 스쿠버 다이빙과 프리 다이빙 두 개 모두 빠져서 네, 스쿠버는 이제 그렇게 뭐 어디 투어 갈 수 있을 때 가는 거고 프리 다이빙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수영장을 찾아가지고 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는 저번 주에도 했는데 사실 이번 주말에도 할 예정이에요. 그렇군요. 네, 카톡 사진 되게 물찬 수달처럼 나왔는. 장비도 열심히 사고 있고 역시 장비가 제일 중요하죠. 다들 지르고 뭐 하고 이게 사실 삶의 원동력인 거예요. 엄청 사고 엄청 지르고 그쵸. 저도 이제 제 자랑 타임 빨리 시작해 주세요. 여기 알았어요. 새로 생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 진짜. 의리의리한 녹음실이 생겼어요 지금. 영화에서 보는 그런 공간인 것 같잖아, 막. 어떤 영화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남자의 차고? 막. 제가 열심히 만들어놨습니다. 아, 이 사운드가 진짜. 좀 좋아야 되는데 괜히 또 나갈 때 또 거지 그러니까. 같은 사운드 나오면 뭘 했냐고. 네. 근데 흡음재를 다 붙였고요. 진짜 네. 대단하다, 정말. 이거 혼자 다 하신 거예요? 저 혼자 다 했죠. 제가 사실 이걸 붙이는 사람들에게 이 녹음실에 어떤 권리를 좀 나눠드리려고 온다는 사람 많았어요. 근데 네. 하여튼 흡음재를 다 붙여서 지금 굉장히 아늑하고 따뜻한 진짜. 네, 저만의 게러지가 완성됐습니다. 최태영 기자님은 나름의 한국 사람들한테 게러지는 그냥 로망일 뿐인데 맞아. 나름의 실천을 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음. 되게 부러운 부분입니다. 그렇죠. 언행일치. 여기 혼자 있으면 마음이 안정되고 차분해지고 그래서 밤에 집에 와서도 제 방에 있잖아요. 그렇죠. 방에 있는 것보다 여기에 나와 있으면 너무 마음이 편해요. 근데 그냥 남자들은 그런 게 필요한가 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왜냐면 여기 아시다시피 이 공간에 제 캠핑 장비들도 다 있고 벽에 무슨 공구들도 있고 비행기도 그러게요. 있고 다 있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여기 오면 저만의 이 장난감 방에 어린 애들 장난감 방에 들어온 것처럼 그냥 괜히 저거 바스켓 열어가지고 캠핑 보고 장비 잘 뿌듯하고. 있나 벽에 걸어놓은 망치는 이쪽이 더 예쁘지 않나 자리를 맨날 아니 바꾸고. 커튼 진짜 이쁘다. 이거는 겐조예요. 어쩐지 호랑이가. 네 예쁘죠. 제가 이렇게 이걸 제가 비치 타워를 겐조에서 사왔는데 오. 비치에 갈 일이 없는 거예요. 간다 해도 얘를 깔고 거기 있지 않네. 너무 화려해서. 그래서 그럼 비치 갈 때 와서 이거 떼서 네. 가세요. 그렇죠. 다 같이 한번 가시죠. 재밌겠다. 뭐 비치 시즌을 한번 만들죠. 네. 하여튼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오늘 급작스럽게 진짜 저희도 다 오랜만에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오랜만이죠. 김진우 기자는 매일 보지만 여기서 보는 건 좀 다른 오랜만이에요. 느낌이잖아요. 출장 다녀오셨잖아요. 아. 네. 네. 저희 일주일 만에 보는 거예요. 네. 김명지 아나운서는 진짜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봤어요. 네, 거의 약간 모르는 사이처럼 지내다가 그쵸, 남처럼 지내다가 뜬금없이 소환하면 또 오잖아요. 또. 그러니까요. 불러만 와주는 너무 감사해요. 절대 한가해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한가하지 않아요. 진짜. 제가 어저께 갑자기 김명지 아나운서가 방송이 잡혔다고 저한테 안 그쵸. 오겠다고는 응. 뉘앙스를 뿌려서 진짜 카톡으로 막 절대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한 10번 정도 보냈어요. 한 번 보냈죠. 네. 한 번에 10개가 붙어 있는 느낌. 10번의 마음을 담아서 보냈습니다. 소울이 느껴졌죠. 네. 어쨌든 반갑네요. 진짜 반갑네요. 네, 진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이 또 어버버하다 갈 뻔했는데. 그러니까요. 목소리는 엄청 크게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맥주 얘기를 할 거예요. 여름이기도 하고 요즘에 맥주에 관련된 법도 그렇고 한참 이슈잖아요. 맞아. 크래프트 비어가 뭔지 왜 마시는지 어떻게 마시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그 술마다 또 종류는 뭔지 사실 지금까지는 저희가 하이트랑 카스 오비 이런 그쵸. 것만 마셨잖아요. 그쵸. 근데 맛없다고 예전에 무슨 다른 신문 기자가 그런 칼럼을 써서 맥주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높아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그럼 사실 이게 2, 3년 전 벌써 얘기고요. 그쵸. 근데 그 사이에 진짜 엄청 시장도 커졌고 맞아. 사람들한테 꽤나 대중화가 됐고요. 이제 뭐 그런 수제 맥주를 먹는다는 게 그렇게 뭔가 힙한 일이라기보다 되게 당연한 일상이 된 일상이 수준까지 됐어요. 오지 않았나 싶어요. 맞아요. 진짜. 그리고 이제는 뭐 카페를 가도 어딜 가도 탭이 여러 개 붙어 있어서 맞아. 각자 다른 크래프트 맥주를 그 맛볼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맥주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긴 사실 하죠. 저는 요즘 되게 행복해요. 이렇게
어디서나 다양한 술을 마실 수 있다는 게 음. 사실 이게 되게 행복해요. 근데 그러면서 진짜 병맥주들도 되게 다양하게 네, 들어오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여러 가지로 좋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크래프트 맥주가 뭔지, 우리가 음. 관심을 두려고 하는 그게 뭔지에 음. 대한 얘기를 해보고 네. 외국의 크래프트 맥주 만드시는 분이 한국에 오는 분도 만나볼까 하고 네. 있어서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졌어요. 아. 그래서 오늘은 우선 그분을 만나기 전에 맥주에 대한 공부를 하는 시간으로 잡았어요.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좋네요. 사실 뭐 어디 가서 시켜 먹어도 뭐 누가 시키니까 나도 뭐 에일 뭐 이러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게 뭔지 알고 시키는 맞아요. 느낌은 좀 덜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라거, 뭐 음. 필스너, 바이젠, 에일, IPA 뭐 이런 게 그렇게 생소한 단어가 아니긴 해요. 이제 어느 정도 그쵸.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다 알고 있잖아요. 한 번씩은 다 네. 먹어봤을 음, 테고 이미 다 맞아. 먹어봤을 테고. 근데 그냥 그게 뭔지 우리가 지난번에 위스키 마실 때도 맞아요. 뭐 위스키야 많이 마셔봤지만 음. 이게 뭔지 왜 이런 맛이 나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마시니까 맞아요. 음미할 수 있어졌잖아요. 음.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어깨가 결리시나? 아니 트림나. 네, 어떨까 하고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오늘부터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잠깐만 끊어갈까요? 네. 들어오죠. 네. 그래서 네, 오늘은 오늘 저희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나요? 우선은 우리가 크래프트 맥주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네. 또 게다가 요즘에 한국에서 크래프트 맥주라는 얘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얘기를 한번 해보죠. 크래프트 맥주가 뭔가요? 크래프트가 무슨 뜻인가요, 진호? 수제. 수제. 예. 네, 손으로 만드는 건가 보죠. 수제 맥주? 음, 손으로 안 만드는 맥주도 있나? 그쵸. 핸드메이드랑은 다른 개념이고요. 네. 수제 맥주는. 핸드메이드 음, 크래프트 맥주 얘기를 해보죠. 크래프트 맥주는 사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해요. 미국에서는 네. 이게 무슨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특히 수제 맥주라고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 과거에 당연히 다 손으로 만들었을 텐데 왜 갑자기 수제 맥주라는 이름을 붙었는지 그 기준이 명확하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네. 크래프트 맥주 그러면 지금 하나의 어떤 장르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사실은 맞아. 그거보다는 더 다른 구분인 거잖아요. 음. 조금은 다른 구분. 맞아요. 음. 그래서 정확히 어떻게 구분하는지는 나와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미국 크래프트 맥주 자체가 미국이 큰 유행을 일으켜서 맞아. 이게 이 맥주 시장이 커진 것도 있는데 미국에서는 미국 양조협회에서 정확하게 정해놨대요. 크래프트 맥주라는 이름을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근데 크래프트 브루어리가 크래프트 맥주를 만드는 양조장은 사실은 작고 독립적이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야 된대요. 이것들을 근데 여기에 각각의 기준이 있어서 이걸 만족시켜야 크래프트 맥주라는 이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저희가 외국 브루어리에서 오신 분들하고 가끔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약간 자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되면 당연히 생산량도 늘어나고 그럼 대량 생산하게 되고 뭐 투자도 받게 되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경영에 의해서 크래프트란 단어를 못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크래프트 맥주를 만드는 전통적인 방법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유통하기 위해서 더 많이 만들어야 되다 보면 뭔가를 아껴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걸 법적으로 정했대요. 그래서 소규모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연간 생산량이 6만 배럴. 6만 배럴이면 약 7억 리터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거를 생산량을 넘기게 되면 더 이상 크래프트라는 크래프트 비어라는 맥주를 달 수 그렇게 할 수 없는 없다인 거죠. 네. 그리고 독립적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장사가 잘 되면 투자를 받거나 그렇죠. 그 세를 넓히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대기업이 인수를 하려고 들 수 있다는 그쵸, 거죠. 물론이죠. 지금 현재도 외국의 맥주 회사 대기업들이 크래프트 맥주 브루어리들을 인수하고 있어요. 거의 하나의 추세로 지금 작업하고 혹은 있어요. 투자를 해서 지분을
있게 되는 거죠. 음. 근데 미국 법에는 25% 이상을 외부 자본이 개입하게 되면 그거는 더 이상 크래프트 맥주라는 이거 말을 쓸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엄격하네요. 네, 네. 그 사실 구체적이고. 법이 이렇게 세분화돼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뭐 그 맥주를 만드는 방법에도 첨가물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게 어떻게 딱 정해져 있대요. 그래서 뭐 맥주 그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품들의 구성이 어떻게 돼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법을 유지해야 되는 거고 규모가 작아야 되고 외부의 자본이 일정 비율을 넘어서지 못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되게 작은 브루어리들을 그 계속 유지할 수 있게 그렇네요.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크래프트라는 거는 일종의 시계로 본다면 뭐 제네바 씨를 붙인다든지 어떤 되게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어떤 작은 뭐 디자인 어워드에서 상을 타면 그걸 붙이는 것처럼 혹은 네이버에서 뭐 올해의 블로거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쵸. 뭐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세금 혜택을 주는 거고. 중소기업이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그런 것들 다 보호해주는 느낌이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쵸? 한국 주세법이랑 정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쵸. 한국 주세법은 그동안 대규모 기업에게만 유리하게 작용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긴 하지만. 네. 하이트를 마실 수밖에 없던 그쵸. 이유인 건데 네, 맞아요. 이제는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에는 또 크래프트 그 맥주 회사 안에도 또 세분화시켜서 그 차등을 두고 있대요. 차등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뭐 마이크로 브루어리 있고 뭐 브루펍이라는 것도 있고 뭐 계약 양조 회사, 뭐 지역 크래프트 브루어리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이 얘기들도 저희가 이제 차분히 해보죠. 그쵸. 오늘은 약간 티저 개념으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거다. 너무 오랫동안 쉬었더니 타임라인에 티저만 나오고 안 나오는 거 아니죠? 모르겠어요. 아니 뭐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네, 어쨌든 너무 타임라인에 뉴가 안 떠가지고 대부분의 팔로워 분들께서 사라진 거냐 안 할 거냐 안 할 거냐 아니면은 구독을 취소하시고 뭐 이런 슬픈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뉴에 불을 켜기 위해 오늘은 짧게 네.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맞아요. 한국에도 지금 소규모 양조장이 굉장히 붐을 이루고 있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한국에 이렇게 붐이 가보고 싶어. 붐이 분 이유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법들의 재정비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엔 법이야. 근데 진짜 한 2년 전인가 3년 전 2년이에요. 이코노미스트 기자가 한국 맥주가 그건 한 3년 됐겠다. 대동강 맥주보다 맛이 없다. 맞아. 다시 이런 얘기를 대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대동강 맥주보다 맛이 없다라고 기사를 써서 네. 사실 한국 맥주 회사들의 그런 뭐랄까 독과점 형태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주세법이 잘못된 부분이라든지에 대한 약간 논의가 있었어요. 일침을 맞아요. 날린 거네요. 맞아요. 근데 그때 더민주당의 홍종학 의원이 그 주세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했어요. 의원실에서 전화 오겠는데요? 고맙다고. 근데 이게 이거 이미 기사화가 많이 된 얘기고 그분이 진짜로 노력을 해서 많은 부분을 바꿨어요. 근데 맥주를 좋아하시는 거 아닐까 혹시? 근데 이게 그러니까 아직 법이 바뀐 건 아니고 네. 그냥 시행령을 맞아요. 시행령이에요 지금. 제가 그냥 그 최근에 이렇게 찾아본 이 얘기하기 위해서 찾아본 바로는 우리나라 맥주의 세금은 가격에 묻혔대요. 그러니까 세금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맥주를 만들었으면 1,000원짜리 맥주에 붙이는 거예요. 개당 가격에 붙인다는 판매가 거죠. 가격에.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대량 생산해서 맥주를 싸게 팔 수 있으면 세금이 싸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대기업에게만 유리한 법인 거예요. 맞아요. 대기업들은 이미 뭐 원가를 낮춰서 판매가를 낮춰놨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나 혼자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혼자 하니까 인건비도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내가 10만 원짜리 맥주를 만들었으면 나는 열심히 했으니까 10만 원짜리 맥주를 팔려는데 5천 원짜리 맥주보다 세금도 훨씬 많이 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중소기업들은 아예 접근도 못하게 만드는 법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생산량의 리터당 뭐 세금을 매기든지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네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가격당 매기니까
약자들은 계속 접근할 수 없는 뭐 이런 법을 홍정화 의원이 의원실에서 발제해서 뭐 세금 규제를 풀고 또 우리나라는 맥주를 사실은 옛날 정권에서 술이나 이런 거에 대한 세금을 위해서 만들 수 없게 약간 독점 형태로 맞아요. 만들어놔서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 법이 되게 웃긴 게 만드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거를 그곳에서 팔지 않고 유통을 시키면 불법이야. 그러니까 소규모 양재장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판매하는 게 불법인 이유는 또 어떤 양 이상을 만들어야 그 그쵸. 사람들한테 팔 수 있는 면허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00만 리터를 만들어야만 그때부터 팔 수 있다. 판매가 근데 가능하다. 하우스 맥주 우리 뭐 할머니가 집에서 막걸리 만드는데 시장 나가서 팔려고 하는데 100만 리터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아이고 할머니 막. 누가 만들어 팔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약간 법들이 좀 비현실적이었던 게 많았던 거죠. 그냥 근데 항상 대기업 친화적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기업 친화적인 부분도 물론 있었을 테고 음. 과거에 이제 약간 그 독재 정권 하에서 이런 것들로 세금을 그러니까 컨트롤하기 위해서 했던 것도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법 바꾸는 게 힘든 일이잖아요. 게다가 술에 대한 법을 바꾸자고 한다면 국회의원이 술에 대한 법을 세금 혜택 낮추자 하면 대중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는 일인 거예요. 왠지 느낌이. 아니 술을 장려하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사실은 들여다 보면 불합리한 점이 굉장히 많지만 공격당하기 딱 좋은 입장인 거죠. 제가 막 클럽 가는데 세금을 낮춰달라고 하면 마치 막 내가 클럽 그쵸, 가고 싶어가지고 세금 낮춰달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일단 공격부터 하게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홍정화 의원도 되게 큰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자면 사실 이거야말로 창조 경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거를 바로 잡아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새로운 맛의 맥주를 만들고 사실은 우리나라는 일본만 가도 전통적인 맞아요. 술이 굉장히 많은데 한국은 그런 조세법 때문에 가정에서 술을 만들어서 옆집 가서 팔아도 아직 시장 나가서 팔 수도 있잖아요. 집집마다 사실 그럴 수도 자기들 있지. 한국에 그렇게 전통주가 굉장히 많았었대요. 원래는 되게 술 문화가 발달한 나라였어요, 한국이. 근데 일제 시대와 그다음에 그 말살 정책과 정권을 거치면서 그렇죠. 한 번의 정권을 거치면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음. 근데 그 법이나 정치에 우리가 관심이 없으면 안 되는 게 이게 무서운 게 어쨌든 그 법과 정치 때문에 우리의 술 문화는 엄청 획일화가 됐어요. 그렇죠. 맥주를 마실 때 가장 많이 마시는 거는 뭐 오비, 카스, 뭐 이런 하이트. 애들이잖아요. 하이트,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전까지 사실 저만 해도 어렸을 때는 맥주는 딱 맞아. 한 종류인 줄 알았어요. 그냥 그런 맥주. 오비 맥주, 크라운 맥주, 크라운 맥주 하면 너무 나이 들어 보이나? 어떻게? 크라운 맥주가 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냥 라거라는 술이 종류가 사실 맥주의 전체라고만 생각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맞아요. 그런 개념조차 없었고 오비 라거라는 맞아요. 게 나왔을 때 그냥 어떤 브랜드나 상품명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그냥 라거가. 그런 줄 알았어요. 맞아요. 그때는 그랬지. 왜냐면 다 그 맛이니까. 근데 사실은 이건 역시도 그러니까 한국에 되게 획일화된 그러니까 독과점 형태의 회사들이 아니 이미 100%를 맞아. 다 합쳐서 100%를 먹고 있는데 새로운 맥주를 개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위스키를 해서 알지만 위스키는 뭐 몇 년 이상 숙성시켜야 되고 뭐 법이 다 있죠.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한국에는 맥주를 만들 때 맥주의 주 원료가 보리 메가잖아요. 네. 그거의 함유량이 정해져 있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10% 10%로 알고 있어요.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은 맥의 그 맥이 보리 맥자인데 그렇죠. 보리를 조금만 넣고 다른 걸로 만들어도 옥수수나 무슨 다른 밀이나 이런 전분으로 만들어도 되는 게 한국의 맥주였던 거죠. 그러면은 일반적인 다른 맥주들은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보통은 89% 90% 이상의 다른 나라 법들을 그 정도면 차이가 100% 엄청 많이 인 나라도 나는구나. 있어요. 100%라고 자랑하는 브랜드들도 네. 있잖아요. 대부분의 경우 그런데 그러니까 한국의 경우는 법적으로 10%만 맞추면 되니까. 그러면 정말 밍밍하다는 말이 나올 그러니까는 법도 했던 사실 거네요. 대충의 이거는 제 추측입니다만은 네. 대충의 밑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물과 알코올과 탄산과 색소를 타도 맥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게 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맛이 있을 수가 없었겠죠 지금까지.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서 우리가 속고 살았는데 맥주 광고들이 대부분 강조하는 바가 있잖아요. 뭐
라든지 뭐 탄산, 목 넘김, 목 탄산. 청량감 이런 아, 것만 맞아. 강조했잖아요. 청량감 또 게다가 맥주를 굉장히 차갑게 먹잖아요. 아, 먹게 그렇죠. 만들잖아요. 아. 근데 사실은 외국에는 미적지근한 맥주, 따뜻한 맥주도 마시는데 그 이유는 사실은 이 맥주를 소비하는 그 포인트를 바꾸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는 맥주는 시원한 맛에 먹는 술, 탄산 이런 맛으로 느낌으로 먹는 먹게. 술이라고 인식해 버렸던 거죠. 그러다 보니 또 여름에 유독 찾게 되고 겨울에는 왠지 멀리하게 되고. 근데 사실은 맥주는 그런 맛으로 풍미를 먹는 건데 우리는 그냥 막 목에 시원한 톡 쏘- 맛에. 그러니까 마치 그렇게만 콜라 마시듯이. 그렇죠. 그래서 여름 음료 마냥. 그래서 막 소주 타 먹게 되고 밍밍하니까 그렇죠. 약간 소주의 강한 맛으로 중화시키려고 맞아. 하고 소맥잔도 만들어서 내잖아요. 근데 근데 소맥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건데 외국인들 중에서는 한국 맥주가 또 탄산이 되게 강해서 재밌어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아, 재밌다. 느껴보지 못한 거라 재밌어하고 맛있어 하는 분들도 있긴 해요. 사실. 콜라 마시는 기분으로 네. 마시겠다 그분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국 맥주 시장이 획일화된 거지. 음. 그러니까 뭐 풍미를 즐기고 어떤 음. 자기만의 기준으로 음미해가는 우리가 위스키를 여러 개 마셔봤듯이 그런 중에 하나라면 모를까 한국 시장은 너무 기형적으로 딱 한 가지 맥주와 한 가지 방법으로 먹게 된 거죠. 그게 사실은 법도 그렇고 뭐 대기업의 독과점인으로 만들 수밖에 없게 된 구조도 그렇고 조금밖에 못 만드는 사람은 아예 판매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광고 카피 보면은 좀 트렌드가 보이잖아요. 저는 클라우드 광고에서 되게 충격 먹었던 게 물 타지 않았다. 아니 그럼 지금까지 맥주에는 물을 탔었던 거야? 이런. 물을 탔던 거죠. 그러니까 아, 맞아. 지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법의 정비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시행령이 바뀌면서 이제 뭐 외국 맥주들이 한국의 크래프트 맥주들을 많이 수입하게 되고 이제 맥주 회사들도 약간 위기감을 느꼈겠죠. 하지만 이것도 사실 뭐 그 회사들이 다 수입하는 수입 맥주들이니까 별로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맥주 자체의 맛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우리가 알고 있던 오비 라거나 하이트나 뭐 이런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를 그쵸. 하게 된 거죠. 그 이유가 사실 그 시작이 뭐 이태원에 맥파이가 생기고 뭐 옆에 부스가 생기고 기사로도 한국 맥주가 대동강 맥주보다 어, 북한 맥주보다 맛없다 이 기사가 사실 시발점인 것 같아요. 그 어떤 흐름에. 근데 대동강 맥주 드셔보셨어요? 네, 전 먹어봤어요. 저도 먹어봤어요. 어때요? 그래요? 맛있어요. 아, 아니 그래요? 근데 그것도 되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말도 어. 되게 많은데 대동강 맥주가 영국 그 맥주 장비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맥주 공장 장비를. 그래서 그것도 이코노미스트는 영국 잡지잖아요. 그래서 약간 모종의 음모가 있다고라도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어쨌든 드셔본 두 분의 의견에서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 오래돼서 사실 저는 아, 그래요? 사실은 그 외국 사람들도 훨씬 더 대동강 맥주를 좋아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구나. 그 안에 우리가 너무 불합리한 것들이 법들이 뒤에 숨어져 있었고 그것 때문에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았었고 이 부분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어서 이제는 새로운 맥주 맛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맥주 협동조합도 생겼고 야. 그러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맥주를 만들어서 팔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잘 되면 더 크게 활성화될 수도 있는. 근데 사실 법이라는 게 되게 웃긴 게 조금밖에 못 만든다면 시도도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만 리터부터 팔 수 있는 유통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면 아니 개인이 10병 팔다가 잘 되면 100병 만드는 거고 100병 만들다가 잘 되면 1000병 만드는 건데 처음부터 너네 10,000병 만들지 못하면 유통을 못한다 하면 이거는 사실은 진입 장벽을 그쵸. 너무 놓고 나서 창업을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 그쵸. 그 이 저희가 크래프트 맥주라고 부르는 그 마이크로 브루어들 그 외국의 사례를 봐도 네. 처음에는 탭하우스라 그래서 그냥 자기네 그 양조장에서 만든 거 거기서 직접 먹어볼 수 있는 수준으로 하다가 입소문이 나서 병입을 해서 팔고 이러면서 규모가 커지고 또 자본이 조금 더 돈을 버니까는 투자를 하고 이러면서 사실 몸을 이렇게 키워왔던 거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집에서 맥주를 만들어서 너무 맛있어서 옆집 사람들한테 그쵸. 주면 신고. 새우랑 철컹철컹. 아, 근데 그럼 궁금한 거 있는데 경리단 이태원 가면 수제 맥주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그럼 그들은 다 가게에서 각자의 레시피로 만든 맥주들인 거예요? 아니죠. 지금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홍종학 의원님 노력에 의해서 네. 법이 완전 개정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시행령들이 생겼고 그래서 그게 가능하니까는 지금 그렇게 판매가 판매를 하고 있는 가능하게 거예요. 됐어요. 적은 양을 생산해도 해도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조금씩 생기고 음. 있는 거죠. 음. 협동조합도 생기고 또 양조장도 생기고 있고. 그러니까 말만 하다나 유통만 할 수 있게 만들어줘도 만들 수 맞아요.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100병 만들어서 소소하게 100병만 팔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맛집 협동조합 마냥. 같으면 아니 난 내가 먹고 싶은 맥주만 만들어서 우리끼리 나눠 먹고 남는 음. 건 팔고 잘 되면 돈 벌으면 공장도 지을 수 있겠네. 이런 야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건데 처음부터 뭐 100만 리터 이상 만들지 않으면 유통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누구도 시도할 수 없는 거죠. 대기업이 아닌 이상. 그리고 지금 2, 3년 안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그 브루어가 늘어나고 양조장이 늘어나고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는 거는 만들려는 사람도 많았고 먹고 싶은 사람도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장에는. 근데 그렇죠. 결국에는 그 우리의 이 남자 취향 찾기가 정말 맞는 맥주와 굉장히 맞는 얘기라는 게 어쨌든 본인의 취향이 있고 이걸 알고 있어야 라거든 뭐든 찾아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그쵸. 사실 저는 이제 사실 맥주는 싸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죠? 비싸야 몇만 원인데 아무리 2, 30만 원짜리 맥주도 본 적은 있습니다. 본 적은 저도 있습니다. 10몇만 원짜리까지 먹어봤어요. 네, 근데 한 병에. 와. 사실은 맥주가 그렇게 비싼 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일반적으로. 마트에 가서 우리가 흔히 먹는 술이 맥주인데 비싸봐야 뭐 3,000원에서 5,000원 2, 사이면 3,000원. 아무리 비싸봐야 만 원. 맥주들은 늘 더 마실 수 생각하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 좀 늦었다고 생각. 사실 김진호 기자가 작년부터 계속 우리 작년이요. 2년 전부터 하자 그랬어요. 2년 전부터. 다음 시즌은 맥주 하자고 했는데 사실 저는 좀 반대했었어요. 너무 흔하고 누구라도 먹어볼 수 있는 술인데 그걸 어떤 취향을 찾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그냥 사 먹으면 되지. 이거는 우리가 안 도와줘도 알아서들 찾겠지라는 사실 생각을 했고 실제로 많이 엄청 대중화된 거 보면 자기들 취향을 엄청 찾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어쨌든 그래도 뭐 저희가 열심히 도와야죠. 또. 네. 근데 여름이니까 저희가 너무 오랫동안 쉬었고 그래서 또 맥주를 마실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만든 방송입니다. 좋아요. 그래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할 거죠. 지금 저희가 되게 뭉뚱그려서 뭐 어느 정도 이상 어떤 법이 있었다 이렇게 말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네.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능하면 또 전문가를 불러서. 예, 네. 저희 시즌 1의 위스키 애호가 김태호 부장님 같은 역할을 꼭 맞아요. 구해오겠습니다. 부장님 되게 보고 싶네요. 네. 잘, 그러게요. 네, 잘 계시고 있겠죠? 잘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 그리고 가끔 보잖아요. 중간중간 저는 안 본 지 꽤 됐어요. 우리가 사실 작가님이 있었잖아요. 네, 네. 맞아요. 김영재 아나운서는 본 적이 없는 작가님이 있었어요. 네네. 저희는 유다영 작가님, 이유 작가님이 참여하셨었는데 이분도 굉장히 바쁘셔가지고 연락이 닿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급하게 삐진 거 아니에요? 아니 전화하면 급하게 끊고 삐진 건데 그거는. 전화한다 그러더니 잠적을 한다거나 바쁘시구나. 근데 제가 이제 저희는 다 자주 보니까 자주 연락하니까 이분도 또 이렇게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아서 뭐 남자친구한테 차이고 그런 얘기 막 해도 돼요? 아니 뭐 억울하면 전화하든가 괜찮다. 하여튼 되게 야심차게 들어오셨다가 맞아. 막 너덜너덜해져서 이렇게 연락이 끊겼어요. 숨어 지내고 계세요. 야, 그래요. 은둔. 저희 이제 종종 괜찮으니까 연락을 받으시라고 해서 통화를 해보면 돌아오세요. 항상 야근하시고 바쁘고 남자친구한테는 시달리고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시달리고 차이고 제가 왜 막 그래. 그럴 거면 헤어지라고 그래서 막 너무 바쁜 그랬더니 차였대요. 나는 선수 칠 기회를 줬는데 이럴 수가. 역습 네 이렇습니다. 자리에 없으면 이래요. 그러니까 자리에 있으면 우리가 이런 얘기 못 하잖아. 꼭 와야 된다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좋은 전문가를 모셔서 양 작가님하고 다 같이 했으면 좋겠네요. 네. 하여튼 오늘 이렇게 떠들었는데도 벌써 30분 가량 진행했어요. 이야. 우리가 비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네, 그냥 맞아요. 우리는 항상 그 입장이죠. 우리도 전- 배워가는. 전반적인 거를 훑었지만 좀 더 구체적이고 전문가를 불러놓고 얘기도 하고 약간 짧게나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곧 갖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저희 위스키 편 하면서 사실 굉장히 많이 배웠고 진짜로 실제로 저희가 시음을 많이 하면서 맛을 구분하게 됐고 얻은 게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피드백을 받았어요. 저랑 김진호 기자 네. 저희들은 직접적으로 굉장히 많은 피드백을 받아서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뭐
기자기도 하고 그쵸. 많은 분들을 만나러 다니고 행사장에서 다들 많은 피드백을 받아서 저희는 좀 즐거웠었어요. 네, 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뭐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서로 소원해지고 멀어지고 이번 시즌이 되게 기대가 되는 게 저는 맥주 저도 많이 먹었으니까는 굉장히 좋아하고 정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막상 방송을 하려고 하니까는 깊게 알지 못하더라고요. 역시나 그러니까는 기대가 돼요. 이제 또 배워가는 입장으로 갈 수 있겠구나. 근데 훨씬 좋은 아이템인 것 같기도 한 게 위스키는 막 들어도 쉽게 사 먹어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맥주는 막 이렇게 얘기하고 드셔보세요 하면 정말 쉽게 드실 수가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연남동 가실 일 있으면 비어 슈퍼 가서 맥주 한 200까지 있고요. 거기라도. 김진호 기자님 이름 대고 마시시면 돼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친분이 없습니다. 그냥 단골이에요. 아니 그리고 그냥 우리가 한 잔 쏴도 될 것 같은데. 이건 그러네. 그 정도 독재 흡수를 받아서 우리끼리. 아 근데 한번 이벤트 먹어봐서. 하면 재밌겠다. 공개 방송처럼. 번개나 정모를 한번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경리단의 그럴까요? 바틀숍이나 이런 데 산다든가 한번 해볼까요? 재밌겠다. 저 근데 아는 맥주집도 있고 경리단 이태원에 재밌을 것 같아요. 김명지 아나운서가 그 팀장을 맡겠습니다. 네. 번개 팀장. 번개 팀장. 네, 번개 팀장을 맡고 김진호 기자가 섭외 팀장을 맡고 네 저는 녹음 팀장을 맡겠습니다. 재밌겠다. 여름에 우리 한번 해요. 진짜 더울 때 그러면 진짜 더운 날 딱.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어쨌든 피드백을 많이 주시면 그쵸. 그 아이폰 앱에서 리플을 남겨주셔도 그쵸. 좋고 또 아니 우리 기자님들 SNS 다 그리고 하시니까 SNS 그쪽으로 인스타그램에 의견을 주셔도 되고. 매거진 썰 계정이 검색하시면 있어요. 계정이 그쵸. 있으니까 거기 댓글이나 뭐 다이렉트 메시지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쵸. 이메일로 info@magazine썰.com으로 메일을 주셔도 좋고 아무 얘기나 그냥 던져주시면 네. 그쵸. 힘이 될 것 같아요. 뭐 참여하고 궁금한 거 싶으신 있으시면 분들. 거기 불러서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뭐 한 5분이라도 되면 우리가 한 괜찮은데요? 친구들 한 명씩 불러가서 괜찮다. 한 열 괜찮다. 10대 분 모여서 같이 괜찮다. 얘기도 하고 조촐한 술도 맥주 마시고 파티 좋네요. 진짜 네. 좋네요. 우리도 다 같이 흰 옷 입고. 얼굴 좋아요. 보고 지낼 수 진짜 좋아요. 있잖아요. 제가 목소리에 비해서 훨씬 잘생겼다는 것과 뭐라고요? 김영재 아나운서는 정말 목소리빨이 있다는 것과 인정. 김진호 기자 제가 생각보다 날씬하다는 것과 어떻게 생겼는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약간 그냥 저희가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한다고 했었잖아요. 맞아. 이렇게 콜하면 언제든지 와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아 해주실 거죠? 오실 거죠? 근데 진짜 그럼이죠. 막 의외로 막 펍 같은 데서 하시겠다고 연락 오면 투어하게 될지도 몰라요. 좋아요. 저희도 펍도 다녀보고 좋아. 뭐 맥주도 진짜. 그리고 작은 브루어리 위주로 뭐 크래프트 비어 위주로 저희가 마셔보고 소개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만의 약간 니치 마켓을 만들어서 유의미한 방송을 만들도록 해보자. 네, 오늘은 이제 그만하죠. 그러면은 다음 화는 확실하게 정해진 게 있으니까 예고를 하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다음 회에는 한국에 저희가 어마어마한 걸 물어왔습니다. 네. 사실. 대박. 한국에 그 크래프트 맥주가 유행하면서 많은 이제 맥주 회사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한국에 와서 소개도 하고 하는데 구스 아일랜드라는 맥주가 있어요. 시카고에서 시작한 맥주 작은 브루펍으로 시작했었는데 아까 저희가 그 크래프트 맥주를 네 가지로 나눈다는 것 중에 하나인 브루펍으로 시작했었는데 인기가 되게 많아져서 이게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데 한국에 오신대요. 이 맥주를 이제 소개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저희가 그 브루어들이 오셔서 인터뷰를 하고 궁금한 것들도 물어보고 네네.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산 케미스트리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스 아일랜드 그거는 팝업 스토어가 그쵸. 그쵸. 그래서 어제 봤더니 막 이렇게 페인트 칠하고 막 한참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방송이 언제 나갈지 모르고 끝났을 수도 아마 방송 나갈 때 그 팝업스토어는 끝났을 건데요. 대신에 맥주는 이제 들어와 있어서 유통이 이제 활발해져서 아마 쉽게 구하시게 될 거예요. 이 맥주 근데 정말 맛있어요. 저희가 사실은 지난주에 그 지금 주류박람회 하고 있는데 갔었어요. 주류박람회도 끝났습니다. 갔었는데 거기에 이 부스가 있었어요. 근데 로고가 너무 이뻐요. 구스 거의 얼굴이 로고고 탭이 이 당기는 걸 뭐라고 하죠? 이 맥주 따를 때 당기는 거 있잖아. 노즐? 이거 뭐라 그래야 되나? 손잡이. 그게 그 거의 얼굴로 돼 있어요. 그 남산 케미스트리 위에도 보니까 거기가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거대하게. 잠깐 새길로 빠지자면 요즘에 맥주에 관심이 얼마나 많냐면요. 이번 주류박람회 화두가 보통은 항상 와인이었거든요. 올해는 맥주였어요. 맥주가 거의 주인공이었어요.
네. 되게 급하게 끝나는 느낌이야. 다들 집에 가고 싶고. 그렇죠. 집에 가요. 나 내일 아침에 필라테스 가야 돼. 아니야. 내일 아침에 가져가세요. 맞다. 녹음하고 가야지.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여기서 끝내도록 하죠. 예, 이제 재밌는 시즌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남자 취향 찾기 프로젝트 매거진 썰 크래프트 맥주 편 다음 시간은 구스 아일랜드 브루어들과 함께 하겠습니다.